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님 화면 잘 받으시던데요. 네. 무한도전에서 뵐 줄은 몰랐어요. 아, 저 혼자 너무 까불까불해가지고. 네. 워낙 꽃미남이라 요즘 대세 변호사. 예능에까지 이제 진출을 한 예능 우리 변호사로. 네. 뉴스쇼 패널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나저나 법조인 두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내일 그 김영란법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합헌이냐 아니면 전부 위헌이냐 일부 위헌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그 국회 공청회 두 번을 다 참석을 해서 그때 어떤 게 쟁점으로 뜨겁게 얘기가 됐었는지를 다 아는데요. 예. 제일 쟁점은 예를 들면 뭐 기자나 사립학교 선생님 포함하는 게 맞냐. 그렇죠. 남편 몰래 핸드백 받은 부인을 남편이 고발해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또 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거 과잉입법 아니냐. 뭐 재형법정주 위반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4 합헌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대4 합헌. 네네. 일부 합헌도 아니고 합헌. 예, 왜냐면 이제 6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6명이 넘어야 위헌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5대4 합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쟁점들이 딱 부각이 돼 있고요. 또 그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의견도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헌법재판관님들 아니더라도 법조계 그렇죠. 내에서. 그래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한 또 각 쟁점마다 굉장히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헌이 4, 위헌이 5라고 해서 굉장히 좀 논쟁적인 그런 점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패널 두 변호사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날 거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거는 오늘 재판정에서 다루지 않고 두 분이 의견이 갈리질 않아요. 다루지는 못하겠고. 우리 생활 속의 주제를 좀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화 얘기인데 두 분도 영화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예.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한 10분 나옵니다. 10분 정도 쭉 봐야지만 모두 앉아서 봐야지만 영화가 시작이 되는. 이걸 두고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민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객의 시간을 무단으로 빼앗아서 광고 이익을 챙기는 건 극장의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법원은 극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극장. 그러니까 이저 시민단체 쪽이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정의 주제는 근데 지금 항소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영화 시작 전 10여 분간의 광고 과연 정당하냐 부당하냐. 예, 이겁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좀 확인할까요?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사실 광고 없이 그냥 보면 좋겠지만은 광고가 있다고 해서 막 무조건 싫고 무조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 시간 후 한 10분 정도 혹은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시간 동안에 광고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합법적이라고 봅니다. 정당하다. 네네. 노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당. 손 변호사님 그럼 부당하다 보세요? 네. 잘못을 했다. 극장 측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상업 광고거든요. 돈을 벌자는 거죠, 극장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시작 시간을 공지를 했는데 그것보다 10분 후에 영화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속인 거다. 잘못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속인 거다. 손해배상의 대상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변 부당 이렇게 전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판결 기다리고 있죠. 우선 손 변호사님. 네. 부당하다고 보세요? 네. 왜요? 왜냐면은 이게 광고라는 게 공익 광고도 있죠. 그런데 공익 광고 아닌 대부분의 광고, 특히나 극장에서 상영한 거는 상업 광고예요. 그렇죠. 즉 기업에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의 광고를 상영해주면서 극장이 돈을 벌었습니다. 광고 수입을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화 시작 시간 전에 광고 상영했으면 그거야 넘어갈 수 있어요. 핵심은
영화 상영 시간을 예를 들어 오후 5시 정각이라고 해놓고서는 예. 실제로는 오후 5시 10분 넘어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영화 시작하는 줄 알고 와서 딱 맞춰서 앉아 있었는데 예. 원하지 않는 상업 광고를 10분 이상이나 억지로 보게 된 거거든요. 억지로 보게 된 거다. 네, 이거는 영화 시간을 영화 시작을 오후 5시 10분에 합니다. 예. 라고 했으면 맞춰서 왔을 거예요. 예. 하지만 5시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억지로 봤다. 그리고 억지로 보게 함으로써 광고 수입을 극장이 얻었다. 예. 이거는 잘못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횡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 변호사님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우린 5시로 약속했는데 왜 5시 10분에 영화가 시작되는 거냐. 뭐 만약에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5시 정각이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5시 10분에 틀어주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말인데 우리 그 극장에서 내보내는 고시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영화 상영 시간표하고 예매 내역 확인 페이지에 보면은 10분 광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저도 그런 못 본 것 같은데. 그 영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한번 보시거나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예, 보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광고가 없이 그냥 무조건 딱 그 시간에 시작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현대 없네요. 사회는 사실 광고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예. 무조건 광고를 한다고 해서 다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에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영화 그 티켓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요 부분도 중요하네요. 네, 네. 혹시 이 광고를 안 보게 되면 티켓값이 더 올라갈 거다? 네, 그 영화표를 만약에 광고 못하게 하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뭐 예상 가능한 일이거든요. 요 지점. 손 변호사님, 광고를 빼면 우리 티켓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간도 홈페이지 어디 보면 다 써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1심에서 원고들이 그 5,2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해라, 위자료 지급해라. 손해배상해라라고 이제 그 청구했지만 졌어요. 예, 예. 그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노 변호사님 언급하신 대로 10분 후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미 공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지만 예. 영화 홈페이지, 영화 시간표, 상영 시간표에도 조그맣게 써놨을 테고 또 영화 예매를 하면은 받는 그 표에도 티켓에도 뒷면에 예. 써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하. 지금 혹시 티켓 같은 거 지갑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진짜 있으면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아하. 한다면은 이게 극장 측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10분 후에 상영을 하지만 그 10분 동안 광고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죠.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정말로 영화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면은 그 맞춰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 안 본다.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 사람들이 딱 맞춰보니까 광고 잘 안 보겠네라고 하면 단가가 내려가고 극장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런 걸 속이기 위해서 했다.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 조그맣게 했다. 잘 안 보이는 곳에다. 이걸 속이는 것을 이제 기만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표시 광고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속인 행위죠. 근데 그 덕분에 우리 티켓값이 싸졌다면요. 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를 보면서 예. 티켓값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실 말씀이에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예. 원자재 물가가 내려가고 뭐 이제 그 석유 그 유가 수입하는 그런 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가격 내려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티켓값은 영화관이 정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극장 티켓값이 올라간 건 봐서 내려간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요. 노 변호사님. 그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써놨다고 하는데 현미경이 아니면은 읽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글씨라던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작은 글씨를 써놨다는 것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요즘 IPTV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거기 예. 보면은 몇 시에 시작한다고 나와서 예약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눌러보면은 정말 광고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특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상품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집에서 보는 프로 중에서 무슨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추가로 돈을 더 많이 내고 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면 내가 추가로 10,000원이나 한 달에 더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영화를 보려면은 반드시 그 광고를 막 2-3개씩 계속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이미 지불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광고를 또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광고를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에 시작한다 그래놓고 12분에 시작하게 하면서 2분 동안을 사실은 광고를 틀어줌으로 인해서 예.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게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결국 그 광고를 한다는 거는 회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소비자하고 그 예. 광고 회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
텔레비전 틀어주는 그분들하고 간의 예. 이해관계가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전제되어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 5869님이 비슷한 문자 주셨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동영상 재생할 때 15초 정도 강제로 광고를 꼭 보게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노 변호사님은 그걸 봐야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는 거다 하셨지만 이분은 그게 화가 난다. 화 많이 나죠. 맞아요. 왜 그걸 꼭 예. 봐야 되느냐. 예. 반대 의견이 펼치셨어요. 3469님 극장 측의 횡포다. 이래 아빠님도 이건 부당이득이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분위기로는 오늘 노 변호사님이 참 저는 어려운 제가 질 변론 거를 예상하고 있지만 변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으셨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광고 없이 시작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왔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요즘은 예. 광고도 되게 재밌어요. 광고 한번 보세요. 광고의 구성이라던가 그 광고에서 주는 메시지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이 광고가 과연 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 광고일까? 라는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되게 좀 재밌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라. 손 변호사님. 네, 광고 재밌어요. 맞아요. 저도 재밌어요. 인정하는데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과연 관객에게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PTV라든지 집에서 이제 TV를 이제 그 볼 때는 예. 채널을 돌리거나 잠깐 다른 데를 갔다 오거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이라는 곳의 특성상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5시 정각에 시작하는 줄 알고 앉았는데 10분 동안 그 광고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거를 안 볼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피하기도 어렵거든요. 아. 이런 점을 악용해서 영화 상영 시간을 이제 예. 일부러 10분 앞에 당겨서 공지한 다음에 10분 동안 돈을 벌었다면 이 부분은 관객에 대한 잘못된 행위가 그러니까 아닌가. 그게 싶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10분 후에 시작한다고 써놨다는 것이고 정말 원하시면 10분 후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영화 상영 시간 그 진짜 예정된 원하시면 것보다. 예, 예.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영화 상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5시에 시작한다라고 딱 가장 큰 글씨로 해놓고서는 예. 10분 후에 시작합니다라고 왜 작은 글씨로 써놓냐. 왜 작은 그렇다면 글씨 5시 10분에 정말 시작합니다. 라고 공지하면 예. 안 볼 사람은 그러면은 그거 맞춰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못하게 한 거죠. 우리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예. 이게 허위 분양 광고냐 과장 광고냐 하는 게 항상 논의가 되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과장하거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 그 큰 글씨 작은 글씨 이런 정도로 차이를 두어서 설명하는 것 정도는 예.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간다. 광고의 기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요. 인정한다. 지금 질문이 하나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 광고를 하는 곳이 영세 극장이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지금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한데 거기다가 또 광고까지 얻는 건 과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 혹은 배급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영화 광고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다시 법을 체계를 정비하거나 해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얘기될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청취자분. 잠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광고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고사에 가족 없습니다. 영화 관계자도 아닙니다. 영화 관계자 아니시고요. 1517님. 에이,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들어갑니다. 굳이 그걸 기만 행위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신료 내는 TV 방송이 광고하는 거 다 기만 행위인가요? 요런 문자 주신 분 계시고요. 반면에 8598님은 영화를 보러 갔다가 주차장을 못 찾아서 부랴부랴 뛰어갔는데 광고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늦을까봐 막 길을 쓰고 들어갔는데 광고하고 있어서 이분은 정말 화가 났다 좀 하셨어요. 안심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늦었다. 이분은 저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화가 났다. 8179님. 광고를 억지로 받지만 소송을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소송은 참 참신하네요.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 계시는가 하면 9714님은 정시에 시작하면 늦게 온 사람들 이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9714님은 영화가 정말 5시에 딱 정시에 시작을 하면 늦게 입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시에 온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여유 두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관람에 유익하다. 그래서 노변지지.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 경우 어때요?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영화 시작 시간보다 10분 후에 시작하고 중간에 광고 오는데 이런 말 자체가 없는 나라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광고가 없이 이 지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도의 차이 혹은 20분 내내 광고만 한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들에게 고지한 범위 내에서 광고하는 것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문제 삼는다면 저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세상이 너무 피곤할 거다.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손변님. 네, 해당 그 극장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고지한 그런 그 영화 상영 시작 시간보다 10분 후에 시작합니다도 아니었고요. 10분 후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예요.
그러면은 언제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게 과연 그 소비자들의 이익에 그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예. 또 하나가 사실 영화 시작하기 전이 제일 설레고 제일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맞아요.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집중도 잘 되고 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 상업 광고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 정도를 좀 넘은 게 아닌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선택권을 굉장히 좀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10분인데 예. 10분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라디오 재판정이 한 13분 정도 하나요? 아유 19분 합니다. 19분 합니까? 예. 라디오 재판정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긴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 이거를 선택권 없이 정말 극장의 그런 그 극장의 결정에 몸을 맡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 10분 후에 시작할 수도 있다고 쓰지 10분 후에 시작한다고 반드시 쓰지 않는 이유는 10분 후에 반드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라디오 재판장도 맨날 우리 몇 분에 시작합니까? 15분에 할 때도 있고 유동적이에요. 뭐, 예, 왔다 갔다 할 수가 1분 있어요. 정도는.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융통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탄력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쓴 거지. 그것이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만적이고 그렇게 허위적이고 그렇게 사기적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 오늘 논쟁 뜨겁고요. 우리 청취자 반응 사실은 지금 휴가들 많이 가셔서 저는 문자가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네요.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 3244님, 아유, 광고 시간은 아작아작 팝콘 먹는 시간. 이분은 즐겁게 받아들이신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홍성옥 님은 광고 시간을 딱 정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10분을 맞춰 들어갈 텐데, 심지어는 광고가 이랬다 저랬다 시간이 유동적이라서 더 골탕 먹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투표 마감해야겠네요. 예. 마지막 투표 문자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영화 시작 전에 10여 분간 하는 광고 과연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법원의 1심 판결은 정당하다. 틀 수 있다라고 났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들이 항소했습니다.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판결은 어떨까요? 이렇게 나왔군요. 예, 이렇게 나왔군요. 우리 뉴스쇼 배심원들은 84대 16, 84%대 16%로 영화 시작 전 10여 분의 광고는 부당한 이득이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괜찮으시죠? 예, 저는 뭐 충분히 예상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좀 대세 꽃미남 변호사, 손 변호사가 이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손 변호사님. 사실 그 광고는 당연히 필요하고,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광고를 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히 정보를 주자. 정보라도. 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크기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해주고, 이분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티켓 값이 진짜 광고 때문에 확 떨어졌구나 느낄 만큼 싸다면 얼마든지 보겠다. 노 변호사님, 이런 문자 들어오는지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어요. 요즘 근데 극장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왜요? 집에서 많이 봐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게요. 여러분의 의견은 조금 더 받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실생활 속의 주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